나는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105해를 살았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굶주림도 겪었으며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처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밤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고 가슴이 조여오듯 답답해지던 그런 경험 말입니다. 나 역시 수없이 겪었습니다. 젊은 날에 나는 상처를 받으면 곧바로 대갚아 주어야만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넘게 살고 보니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상대를 향해 던진 불길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장 먼저 나 자신을 태웁니다. 누군가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순간의 분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고 머리가 뜨거워지며 당장이라도 무언가를 터뜨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숨을 깊이 들이마셔야 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며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이 불길이 정말 나를 살릴 것인가? 나는 젊은 시절 학문적 경쟁 속에서 한 동료 교수의 모함으로 큰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당장 공개적으로 맞서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스승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격한 말은 칼보다 오래 남는다. 나는 이를 악물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노년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품격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인내는 고통을 견디는 힘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는 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없앨 수는 없어도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절반의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분노에 휘둘리는 이는 상황의 노예가 되지만 분노를 바라볼 줄 아는 이는 상황의 주인이 됩니다. 요즘은 세상이 더 빠릅니다. 말 한마디, 댓글 하나로 순식간에 갈등이 번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체면과 자존심이 깊이 얽혀 있어 한 번의 모욕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만성적인 분노와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수면 장애를 악화시키며 면역력까지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복수는커녕 내 건강부터 잃게 되는 셈이지요. 내 삶의 황혼기에 들어선 사람들이 가장 지켜야 할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은 어떤 복수도 어떤 명예도 의미를 잃습니다. 젊은 날에 나는 복수를 대갚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나는 복수를 격을 높이는 일이라 정의합니다. 상대가 나를 무너뜨리려 했다면 나는 더 단단해지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흔들었다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통쾌한 반전입니다. 상대는 나의 분노를 기대했을지 모르나 나는 침착으로 응답합니다. 그 침착은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방패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감정은 이미 절반쯤 힘을 잃습니다. 젊은 시절 제자 한 명이 억울한 평가를 받고 격분하여 상사를 찾아가 소리를 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은 통쾌했겠지만 그 뒤로
오랫동안 기회를 잃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제자는 조용히 실력을 갈고 닦아 몇 년 뒤 같은 자리에서 인정받았습니다. 무엇이 더 큰 복수였을까요? 나는 후자를 선택하라 말하고 싶습니다. 노여움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결국 노여움의 종이 된다. 나는 이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105해를 살며 깨달은 가장 단순한 진리입니다. 복수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먼저 냉정해지십시오. 인내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시간은 판단을 맑게 해줍니다. 맑은 판단은 결국 당신을 상대보다 높은 자리로 이끕니다. 여러분, 불길에 장작을 더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물을 끼얹으십시오. 그 물은 바로 여러분의 숨이고 인내이며 품격입니다. 복수의 첫 걸음은 상대를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나는 90이 넘어서야 비로소 한 가지 사실을 또렷이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나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붙들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선다는 것은 세상에서 도망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감정과 행동 사이에 의자를 하나 놓는 일입니다. 그 의자에 잠시 앉아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젊은 시절 나는 억울한 비난을 들으면 당장 해명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침묵은 곧 패배라 생각했지요.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 보니 즉각적인 반응은 대부분 내 자존심을 위한 것이었고 긴 침묵은 내 인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존심은 순간을 지키지만 인생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원본의 말처럼 우리는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시야가 달라집니다. 가까이 붙어 있을 때는 상대의 표정과 말투만 보이지만 거리를 두면 그 사람의 처지와 의도 그리고 나의 진짜 목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노의 불길도 멀리서 보면 거대한 화염이 아니라 잠깐 번쩍이는 불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한 제자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그는 동료의 모함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분노에 차서 당장 폭로하고 맞서 싸우겠다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은 복수인가? 아니면 네 인생의 성장인가? 그는 며칠을 고민하더니 아무 말 없이 연구실로 돌아갔습니다. 3년 뒤 그는 더 큰 성과로 돌아왔고 그를 밀어냈던 사람은 스스로의 실력 부족으로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지만 세상은 조용히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제자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때 물러선 것이 제 인생 최고의 복수였습니다. 노년이 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체력도 기회도 주변의 사람도 하나둘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정에 휘둘릴 여유가 없습니다. 40대, 50대, 60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분노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갉아먹게 두지 마십시오. 통계에 따르면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 갈등은 우울과 고립감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결국 상대보다 더 큰 손해를 보는 이는 나 자신이 됩니다. 한 걸음 물러선다는 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입니다. 감정과 행동 사이에 틈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틈이 바로 지혜가 들어오는 공간입니다. 틈이 없으면 우리는 본능으로만 반응합니다. 그러나 틈이 생기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젊은이는 감정으로 싸우고 노인은 방향으로 이긴다. 방향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아는 것입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끝에는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나를 지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끝에는 평안이 기다립니다. 요즘은 말 한마디가 기록으로 남는 시대입니다. 분노에 찬 메시지 하나, 감정적인 전화 한 통이 오랜 세월 쌓아온 평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의 삶에서는 평판이 곧 자산입니다. 한 번의 충동이 수십 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머리를 식히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명예를 지키는 보험과도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일도 중요합니다. 나는 왜 이토록 화가 나는가? 상대가 나를 모욕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충분히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인가? 이 질문은 아프지만 필요합니다.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타인의 말보다 스스로의 해석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나를 단단히 붙들고 있다면 웬만한 말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스스로를 다스립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욕망에 끌려갑니다. 복수를 결심하기 전 먼저 자신에게 묻으십시오. 이 행동이 10년 뒤에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까 105해를 살아보니 대부분의 분노는 10년이 지나면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경솔한 행동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러니 잠시 멈추십시오. 물러서십시오. 복수를 잊고 자신의 삶에서 기쁨을 주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취미를 찾고 몸을 움직이고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십시오. 분노는 좁은 방 안에서 커지지만 삶은 넓은 들판에서 자랍니다. 당신이 들판으로 나가는 순간 그 방 안의 불길은 자연히 작아질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난 사람만이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전체를 보는 사람만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만이 결국 가장 통쾌한 복수를 완성하게 됩니다. 나는 평생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자와 동료를 만나고 수많은 인간관계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긴 세월 속에서 내가 얻은 가장 값진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빛나게 하지만 예의는 사람을 오래가게 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태도가 거칠면 결국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의를 지키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에 사람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언젠가 당신의 가장 든든한 힘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마음을 닫고 싶어집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나 역시 그러했습니다. 젊은 시절 가까이 지내던 동료가 나의 연구 성과를 가로채려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나는 한동안 사람을 믿지 못했습니다.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말투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었던 사람들마저 하나둘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벽을 세우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고립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원본에서 말하듯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지혜는 예의와 바른 태도입니다.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태도가 무너지면 그 지식은 칼이 됩니다. 반대로 예의는 방패가 됩니다. 특히 40대 이후의 삶에서는 능력보다 평판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조직에서도 사업에서도 가족 관계에서도 결국 그 사람은 믿을 만하다는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 신뢰 자본입니다. 나는 한 번은 성진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능력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늘 주변을 배려했고 어려운 일을 도맡았으며 후배를 존중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뛰어났지만 교만했고 아랫사람을 무시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결국 선택은 전자였습니다. 그 결정은 단지 그날의 승진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의는 거칠애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나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사람은 늙어도 품격은 늙지 않는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품격은 더 또렷해집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기회가 많지만 중년 이후에는 한 번의 태도가 오랫동안 기억됩니다. 그러니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세상에 나를 세우지 마십시오. 당신의 품격은 상대의 행동과 무관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은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일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가장 통쾌한 복수는 내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인사를 하고 여전히 친절하며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대는 당신의 분노를 기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품위를 지킬 때 그는 예상치 못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또 하나, 친절은 씨앗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열매가 되어 돌아옵니다. 나는 전쟁 직후 매우 가난한 시절에 한 제자를 도운 적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작은 배려였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뒤 그 제자는 사회적으로 큰 자리에 올랐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 원이라는 것을. 내가 뿌린 것은 결국 내게 돌아옵니다. 요즘 세상은 빠르고 각박합니다. 경쟁은 치열하고 말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예의는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조직 내에서 존중받는 문화는 성과와 만족도를 동시에 높인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중을 주는 사람은 결국 존중을 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반복해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무례해질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퍼뜨려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친절을 유지할 때 당신은 이미 한 단계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교활한 사람은 남을 깎아내려 자신을 높이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을 높여 남의 비열함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나는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돌아보니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분노로 말이 거칠어졌던 때였습니다. 반대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은 억울함 속에서도 태도를 지켰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날들 덕분에 나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작은 자산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복수의 칼을 갈지 마십시오. 대신 품격을 다듬으십시오. 칼은 언젠가 녹슬지만 품격은 시간이 갈수록 빛납니다. 당신이 예의를 지키는 한 당신은 결코 패배자가 아닙니다. 105해를 살면서 나는 수많은 사람의 흥망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가난 때문에 기회를 놓쳤고, 어떤 이는 평범했지만 준비된 자산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언합니다. 최고의 복수는 결국 잘 사는 것이며, 잘 살기 위해서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실을 지탱해 줄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 기반 중 하나가 바로 재산입니다. 젊은 날에 나는 돈을 경시한 적이 있습니다. 학문과 명예가 더 고귀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직후 월급이 끊기고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했던 시절 나는 깨달았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가난은 선택권을 빼앗습니다. 선택권이 없다는 것은 곧 자유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분노를 참을 여유도, 억울함을 견딜 여유도 사라집니다. 빈 지갑은 생각보다 많은 고민을 데려옵니다. 원본의 말처럼 돈은 기회를 만듭니다. 재산은 마치 주머니 속 작은 요새와도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쳤을 때 그 요새는 당신의 평정심을 지켜줍니다. 나는 오랜 세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동료들이 사치품을 살 때도 나는 책을 사고 저축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나를 고지식하다고 비웃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나는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게는 가장 큰 자존심이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중장년 이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경제적 안정이라고 합니다. 노후 자산이 충분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낮고 건강 관리도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지요. 결국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평정심을 유지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평정심이 있어야 분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평정심이 있어야 복수 대신 성장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돈을 무시하지도 말라. 돈이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지갑이 비어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지켜야 할 것조차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건강, 명예, 가족의 평안 모두 일정한 기반 위에서 유지됩니다. 특히 40대, 50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감정에 돈을 쓰지 마십시오. 분노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작은 습관부터 바로잡으십시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습관, 건강을 위한 투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노력, 이런 것들이 모여 당신의 요새를 만듭니다. 나는 한 제자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절망에 빠졌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는 배신당했다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복수에 매달리는 대신 그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자격증을 준비했습니다. 10년 뒤 그는 안정된 직업을 얻었고 그를 무너뜨렸던 사람의 이름은 더 이상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대신 제 삶을 세웠습니다. 나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재산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통제의 결과입니다. 절약은 궁핍함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절제는 곧 자존입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돈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상황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노년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통쾌한 복수는 상대가 나를 떠올릴 때 그는 결국 잘 살았다 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화려한 보복이 아닙니다. 조용한 승리입니다. 당신의 집이 평안하고 당신의 건강이 안정되어 있으며 당신의 자녀가 당당히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큰 복수는 없습니다. 돈을 벌고 모으는 일은 탐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책임, 가족에 대한 책임, 그리고 남은 인생에 대한 책임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굳이 복수할 필요도 줄어듭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분노 대신 준비를 선택하십시오. 보복 대신 성장을 선택하십시오. 통장에 쌓이는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당신의 평정심과 존엄을 지켜줄 방패입니다. 이제 나는 인생의 황혼에 서 있습니다. 105해를 살며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없이 많은 관계를 겪었습니다. 돌아보면 나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적이 아니라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 나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상처받을 사람을 미리 알아보는 눈을 기르는 일이라고 원본에서 말하듯 세상에는 타인을 비하하고 조롱을 일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사람들 말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그런 일을 상사로 둔 적이 있습니다. 그는 늘 부하 직원들 앞에서 누군가를 깎아내려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격이 거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타인의 약점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한 나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조용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100년을 살며 깨달은 사실 하나는 사람의 본질은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내가 살게, 곧 소개해 줄게, 이번 일은 책임질게, 이런 말이 반복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특히 중장년의 삶에서는 투자, 인맥, 사업 제안 등으로 접근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말과 화려한 약속을 하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를 나는 숱하게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병적인 거짓말쟁이도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만듭니다. 그러나 거짓은 무게가 없기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기 의견을 강요하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경계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상대를 설득하려 애쓰지 굴복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소리를 높이는 이는 실은 불안이 큰
사람입니다. 나는 수많은 토론과 회의를 거치며 깨달았습니다. 가장 유능한 사람일수록 말수가 적고 타인의 의견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반면 억지로 이기려 드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자신은 뒤로 숨는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타인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일이 잘 되면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실패하면 남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역사 속에서도 기업과 조직 속에서도 이런 지도자는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래에서 무너진 조직을 직접 보았습니다. 유능한 인재가 떠나고 남은 것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 대가는 늘 주변 사람이 치렀습니다. 노년이 되어 나는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최고의 복수는 잘 사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잘 피하는 것입니다. 모든 싸움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말에 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승자는 길이 하나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상대가 나를 험담했다면 나는 더 나은 실력으로 답하면 됩니다. 상대가 나를 끌어내리려 했다면 나는 더 높은 인격으로 올라서면 됩니다. 굳이 같은 수준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처럼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이미 큰 승리입니다. 나는 인생의 끝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처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왔다. 상처를 통해 나는 사람을 보는 눈을 얻었고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으며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웠습니다. 만약 이미 복수할 수 있는 힘과 수단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승자입니다. 그 절제는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여러분이 복수를 하든 그냥 무시하고 있든 나는 한 가지만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사시기를, 건강하고 존엄을 지키며 후회 없는 날들을 보내시기를, 상대를 무너뜨리는데 인생을 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그보다 훨씬 값집니다. 105해를 산 노 교수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분노는 짧고 인생은 깁니다. 짧은 것에 긴 것을 바치지 마십시오. 잘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우아하고도 강력한 복수입니다.